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도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계산이나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통계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가고시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도관리입니다. 정도관리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약어로 QC라고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믿을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 내가 하는 검사에 있어서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데이터가 항상 일정한 정확도와 또한 정밀도를 유지해서 정확한 결과를 환자들에게 낼 수 있도록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분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도 관리의 목적입니다. 먼저 검사의 오차의 종류와 크기를 알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오차의 허용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차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 후 이상이 있다면 제거하기 위함이고, 또한 오차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현재보다 더 기술이 높은 QC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러한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술력 또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도관리의 오차의 종류입니다. 오차의 원인은 5가지가 있습니다. 고유오차와 기술오차, 기술오차지만 그 안에 속하는 계통오차와 우연오차, 마지막으로 사무적 오차가 있습니다. 고유오차입니다. 고유오차는 분석 전 오차라고도 하며 어떠한 검사자의 손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 오차를 말합니다. 검체 채취나 보존 등에 일어나는 오차이며 그 원인에 있어서는 측정 방법이 갖는 고유오차와 아니면 측정 기기, 장비가 갖는 그러한 고유오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오차입니다. 기술오차는 이름과 같이 기술자의 분석이 미숙한 경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차는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오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 기술자의 이 기술 습득으로 인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오차는 그 안에 계통오차와 우연오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오차에 속하는 계통오차입니다. 계통오차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말하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반드시 낮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랜덤 오차를 말하고 이게 바로 계통 오차인데요. 계통 오차는 이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체로 반복적인 측정을 했을 때 이 변동의 정도를 정밀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정밀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재현성이 좋다라고도 하는데 이 계통 오차는 재현성이 반드시 낮지는 않다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원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측정법의 차이와 이 표준액의 농축 및 분해, 그리고 시약이 분해됐을 때 그 검체의 분주량의 부정확, 시약이든 표준액이든, 그리고 반응 온도의 부정확, 마지막으로 분석기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계통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외우시고, 이건 계통오차는 뭐라고 했죠? 기술오차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오차는 X선 관리도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기술오차의 또 하나의 오차였죠. 우연오차입니다. 랜덤 에러라고 하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오차이기 때문에 우발오차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다른 그림이죠. 이번엔 타겟 모양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통오차를 말하고 이게 바로 랜덤 에러, 즉 우연오차입니다. 계통오차와 이 우발오차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봤던 계통오차는 정확도는 낮지만 이렇게 정밀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밀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현성이 높다는 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연오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정밀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는 바로 일회성으로 나타냄으로써 이 재현성의 저하를 수반하게 됩니다. 다시 봐도 특징이 뚜렷하죠? 이 원인에 있어서는 조작이 부주의하거나 기술이 미숙, 기구 오염, 네 번째로 부정확한 파이펫류 등 이러한 원인들을 통해서 우연오차와 개통오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고시 내기 좋은 그러한 숫자들입니다. 여기에 5번을 해가지고 표준액의 농축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연오차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네요. 이것 또한 기술적인 오차이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례 관리에 좋은 관리도는 바로 R 관리도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무적 오차입니다. 사무적인 오류로 인한 오차입니다. 원인은 계산의 착오와 라벨 부착 오류, 검체가 바뀌었을 때, 또한 성분 변화 후 검사할 때, 그리고 기록 이상의 오차로 인한 사무적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정도관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1번, 정도관리의 판독에서 측정치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기술자의 교대로 인해 2번, 시약의 약화 3번, 시약의 오염 4번, 혈청의 보관 5번, 표준액의 농축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고 풀어보세요. 1, 2, 3 정답은 표준액의 농축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개통오차인 것을 딱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낮아지는 경우다. 이것을 보시면 개통오차는 아까 우발오차에 비해서 어땠죠? 정밀도가 쪼밀쪼밀하게 좋았죠? 결과치는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 일정한 간격으로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특징이었죠. 표준액의 농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준 검체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오차는 1, 2, 3 바로 개통오차입니다. 위의 문제와 같이 표준액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개통오차를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우연오차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부주의하고 기술이 미숙하고 기구 오염이나 부정확한 파이펫 등의 이러한 오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팍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표준 검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도관리의 정확도와 정밀도입니다. 정확도는 참값이라고 하며 진값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검체를 반복적인 측정을 했을 때 이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정확도값, 참값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때 특이도와 예민도, 그리고 정밀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민도입니다. 예민도는 감도라고도 하고 민감도라고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게 측정이 가능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즉, 0에 얼마만큼 가깝게 측정되는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민감도입니다. 다음은 특이도인데요. 특이도는 특징적인 물질로만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도 목표한 물질과 얼마나 잘 반응한가를 보는 것이 바로 특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재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은 검체를 반복적인 측정을 했을 때 이 측정치의 차이, 크기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측정값들 사이의 차이라고도 하며 또한 표준 편차와 변동 개수, 이게 변이 개수가 이용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도수 분포도를 통한 비교 관찰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정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가요? 다 밖으로 나가 있죠. 이러한 경우를 바로
정밀도도 불량하고 정확도도 불량하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있진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를 정밀도는 불량하지만 정확도는 양호하다, 이러한 표지.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같은 검체들이 측정했을 때 이 측정치의 차의 크기가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에는 정확도 근처이긴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도는 양호하되 정확도는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완벽하죠. 정밀도, 정확도 모두 다 양호한 그림입니다. 자, 전에 봤던 정확도와 정밀도의 중요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법의 신빙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신빙도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와야 돼요. 정확도, 정밀도, 특이도, 민감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속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속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결과를 낼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빙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확도는 무엇에 의해 좌우가 됐죠? 특이도, 정밀도, 민감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검량성과 관계 있는 항은 무슨 항일까요? 바로 정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 확인에 활용되는 항은, 정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죠. 바로 변이계수, 변동계수, CV. 이것은 바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일 때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의 개념입니다. 먼저 일변량, 연속형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의 구분입니다. 먼저 중심 경향입니다.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 기하 평균을 통해서 중심 경향의 기술 통계량을 볼 수 있으며, 퍼진 정도는 분산이나 표준편차, 또한 변이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산술 평균입니다. X나 민의 M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측정 후에 모아진 데이터를 합해서 그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공식에 있어선 절대값 X, 이 평균은 n분의 1 시그마 X1입니다. 이 산술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띄고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중심화 경향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5명의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했는데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5명의 점수가 10, 9, 9, 10, 9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수 5명을 나눠줬을 때 바로 9.4의 이러한 산술 평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은 표준편차입니다. SD.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자료값들이 거의 평균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식으로는 SD는 루트 n분의 1분의 시그마 x1 마이너스 절대값의 제곱근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거,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관리 문제에서 이상한 문제를 봤어요.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분모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n이 아닌 n에서 하나를 뺀 n-1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 분자를 나타내는 여기 x1 실측지, 그리고 m 민값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를 보게 되면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반과 B반이 있는데요. 통계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점수가 5명이 봤는데 A반의 점수는 80점, 90점, 85점, 90점, 100점 이렇게 했더니 89점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B반 같은 경우에는 60점, 70점, 90점, 50점,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평균이 74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표준 편차는
A반 같은 경우에는 6.63, B반 같은 경우에는 18.5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A반이 B반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참 중요하다는 지표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변이 개수, 변동 개수, CV입니다. 상대 표준 편차라고도 하며 평균치에 대한 표준 편차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반복해서 허용되는 CV 값의 한계치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입니다. 변이 개수가 적을수록 양호한 상태며, 즉 재현성, 신뢰성, 정밀도가 높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허용 한계치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이다. 공식에 있어서는 CV는 절대값 X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이다. 변이 개수의 변수입니다. 분자도 변하고 분모도 변하게 됩니다. 분자는 표준 편차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 분모는 평균치를 나타내면 이렇게 변이 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가 100mg/dl고 SD값 표준 편차가 2mg/dl일 때 변동 개수는 무엇일까요? 자, 앞서 봤던 공식을 이용해보죠. 변이 개수는 평균치 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2%를 나타내죠. 또한 정밀도 관리에서 변이 개수는 얼마 이하가 가장 좋다고 했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